2학년 부교재 17강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실력까지 1번 문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등장한 상태에서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15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어. 이 문제는 이제 쉽게 넘어갑시다. 자, 어쨌거나 S15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15, 그 다음에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첫 번째 항의 값은 문제가 34라고 준 상태고, 이제 우리로서는 지금 A15만 구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이제 A15는 첫 번째 항 A1에서 공차를 14개만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34에서 공차 마이너스 3짜리를 14개를 더하시면 42를 빼는 거랑 같겠죠. 그래서 는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요거를 이제 주어진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나오는 값이 2분의 15 곱하기 첫 번째 항 34에다가 15번째 항이 마이너스 8인 거니까 계산하시게 되면 2분의 15 곱하기 26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약분하시면 13이니까 15 곱하기 13으로 정답 195가 나오겠다. 자,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 이제 3부터 42까지가 있대요. 근데 얘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마지막 항이 40인데 지금 공차도 3이니까 얘는 그냥 일반항 자체가 3A인 거잖아. 일반항 모양이. 그래서 얘가 3 곱하기 14기 때문에 전체 항의 개수가 총 14개지. 그래서 이때는 S14를 구하는 거랑 같고, 그거는 그냥 2분의 14 곱하기 첫 번째 항 3에다가 마지막 항 42를 더하시는 거랑 같겠죠. 그러면 7 곱하기 45랑 같으니까 정답은 315인가? 이쯤 되겠네.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SN의 값이 나왔어요. SN에 이제 식이 등장했는데 그 식이 이제 3n제곱 플러스 1이야. 자, 그러면 문제가 A1을 찾으라, 첫 번째 항을 찾으라. 근데 첫 번째 항은 무조건 S1과 같죠. 첫 번째 항까지의 합과 그냥 첫 번째 항 자체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저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3 곱하기 1의 제곱 플러스 1을 계산하신 4랑 같을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A 10번째 항을 구한다는 얘기는 1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 다음에 9번째 항까지 합을 빼버리게 되면 맨 끝머리에 A10만 남아있는 거 맞지? 근데 이거를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 봐봐. S10은 저기다가 10을 집어넣어서 3 곱하기 10의 제곱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S9는 3 곱하기 9의 제곱 플러스 1이고 얘네 두 개를 지금 빼는 거야. 그럼 이거를 계산을 막무가내로 하지 말고 1과 1은 여기 마이너스를 만나면 지워질 거니까 결국에 3으로 묶어서 10의 제곱 빼기 9의 제곱이랑 같죠. 근데 얘를 합차공식으로 처리하시면 두 개를 더한 게 19고 두 개를 뺀 게 1이니까 정답은 57이겠지, 얘가. 자, 그러면 10번째 항은 57이고 첫 번째 항은 4니까 그들의 합인 정답은 61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첫 번째 항부터 19번째 항까지 합이 38이라고 나왔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 친구가 말하고 싶은 건 그냥 이런 거야. 2분의 항의 개수 19개 곱하기 첫 번째 항과 19번째 항, 즉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을 더한 그 상태를 곱했을 때가 38이라는 얘기고, 그럼 약분해보시면 요 19가 약분되면 여기랑 딱 2가 지워지겠죠. 2가 남겠지. 그 2가 여기랑 곱해질 거니까 첫 번째 항과 19번째 항까지 합이 4란 얘기인데, 자, 이걸 가지고서 10번째 항을 구하래. 근데 첫 번째 항이 있고 19번째 항이 있을 때 얘네들이 정확하게 한 가운데 있는 이 항은 이 넘버가 지금 1이고 여기 넘버가 19니까 이 가운데 있는 넘버는 무조건 A10일 수밖에 없죠. 1과 19의 딱 중점에 해당하는 모양. 그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얘를 등차 중앙의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합은 가운데 있는 A 10번째 항의 2배랑 같을 수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 얘가 4니까 얘는 2다. 정답 A10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문제고, 등차 수열의 합과 등차 중앙을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번. 실력가지기 4번이죠. 8번째 항까지 합이 16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째 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24고, 그때 16번까지 합한 걸 구하래. 그러면 천천히 써보시면 S8은
S8은 2분의 항의 개수 8개, 그 다음에 A1 플러스 A8 이렇게 한 것이 16인 거죠. 이 식을 좀 정리해 보시면은 약분해가지고 4가 될 거고 4를 또 지울 수 있으니까 A1과 A 8번째 항까지 합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S12는 2분의 항의 개수 12개, 첫 번째 항 A1, 마지막 항 A12번 그렇게 합한 것이 지금 마이너스 24라는 얘기죠. 그러면 약분했을 때 6이고 그 6을 여기랑 지워버리게 되면은 나오는 결과가 첫 번째 항과 12번째 항의 합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오겠지. 6씩 약분된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S 16을 구하려면은 2분의 항의 개수 16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우리의 미션은 야 이거 줄 테니까 한번 A1 플러스 A16이 얼마인지 좀 구해봐라 이런 거지. 얘가 얼마인지만 알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일로 갈 때의 변화를 생각하는 거야. 이거를 무턱대고 연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봐봐. A1이라고 하는 부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A8번이 A12번으로 갈 동안, 즉 이 숫자가 이 숫자로 바뀔 동안 우리는 4칸만큼 더 진행한 거니까 공차를 4개를 더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8만큼 작아진 거잖아. 그래서 변화한 양으로 보면 4칸을 갔더니 8이 작아졌다. 따라서 한 칸 갈 때마다 2씩 작아지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로 갈 때 변화를 체크해 보시면 첫 번째는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4칸만큼 더 간 건 맞잖아. 그러면 얘가 4칸을 더 갔기 때문에 똑같이 8칸만큼, 8만큼 더 작아졌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2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2를 집어넣게 되면 계산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96이다. 이따 뒤에 가면 심화 문제는 연립하면서 되게 복잡하게 푸는 문제가 2개가 있는데 이 정도의 짧은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식을 줄이는 걸 연습을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여기를 2a 플러스 7b, 2a 플러스 11b 그렇게 쓰면서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일단 구조를 보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기는 변하지 않았고 얘는 4칸 갔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똑같이 4칸 갔으니까 똑같이 8만큼 작아졌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실력가식 5번. 자, 문제가 첫 번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60, 첫 번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20인 등차가 있다고 했어요. 그때 등차 수열의 합인 SN이 언제 제일 커지는지를 이 과정을 통해서 답하라고 했네.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합이 60이니까 S5지 S5. 자, 그래서 2분의 5개, 그 다음 A1 플러스 A5번 이렇게 한 것이 60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기를 좀 정리해 보시면은 A1 플러스 A5는 자 여기 2를 곱해서 120, 그거를 나누기 5를 할 거니까 24다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A 10번째 항까지 합이 20이니까 똑같이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요. 그럼 그것의 항의 합이 20이니까 2를 곱해서 40, 그 40을 10이랑 지울 거니까 첫 번째 항에서 10번째 항을 더했더니 4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연립하기 전에 그냥 구조를 보면은 암산이 되는 거야. 5칸만큼 바뀌었고 안 변했죠. 그러니까 공차를 5개 더했더니 20만큼 작아진 거야. 그래서 공차 5개가 마이너스 20이다, 공차는 마이너스 4다. 한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때 이 문제가 말하라고 한 공차는 그냥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끝나겠지. 그때 첫 번째 항까지 구해야 될 건데 그 첫 번째 항 구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넣고 집어넣고 계산해봐야겠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A,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4D가 될 거니까 그게 플러스 24랑 같으려면은 공차가 마이너스 4예요. 그럼 마이너스 16이고 넘어가면 40인 거지. 자, 그래서 2A가 40인 거니까 첫 번째 항은 2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하는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SN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저 식을 쓰란 얘기죠. 그러면 어쨌거나 첫 번째 항 A1은 20인 거고, 자, 일반 항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1 더하기 공차가 N-1 D인데 그 D가 마이너스 4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일반 항 자체가 마이너스 4N에 여기는 플러스 4인데 여기에 20이 있으니까 일반 항 자체가 24라고 적히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보고 SN을 구한다고 하면은 SN은 2분의 항의 개수 N개,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인데 첫 번째 항은 얘고 마지막 항은 얘고, 그럼 그거 두 개를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4N 더하기 44까지 계산이잖아. 그리고 요 2를 얘랑 약분하게 되면 N 곱하기 마이너스 2N 더하기 22가 될 거니까, 따라서 SN에 대한 식은 마이너스 2N 제곱 플러스 22N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리고 문제 3번이 좀 독특한 게 뭐냐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가지고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 n제곱 빼기 11n 맞죠? 그러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꿨을 때 최대값이 구해지려면 이 뒤쪽의 상수항은 여기에 절반의 제곱이 필요한 거니까 절반 나누시면은 2분의 11이잖아. 그러면 2분의 11을 제곱한 거니까 4분의 121이 필요하겠죠. 그럼 내 멋대로 얘를 더했으니까 똑같이 얘를 빼주셔야 공평한 거고, 그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만큼을 완전 제곱식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에 n-2분의 11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요만큼이 마이너스 2를 만나가지고 전개가 되면은 플러스 2분의 121이 될 건데, 잘 생각해봐. 얘는 현재 이렇게 써지면 n에 대한 2차 함수예요, 그죠? n에 대한 2차 함수로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져 있을 건데, 문제는 대칭축에 해당하는, 즉 이 꼭지점의 좌표가 n값이 2분의 11일 때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모든 n이라는 건 전부 다 항의 넘버니까 자연수잖아, 그지? 따라서 n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2분의 11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림상 여기가 최대인 건 맞는데, 여기가 최대인 건 맞지만 그림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의역 자체가 n값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랑 제일 가까운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여기가 2분의 11이니까 2분의 11의 제일 근처에 있는 숫자는 얘가 5.5니까 5 또는 6이 되겠죠. 근데 여기 좌우의 간격이 같을 거니까 얘 아니면 얘가 정답이겠지. 따라서 문제가 구하는 SN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n이 5일 때도 같을 거고 n이 6일 때도 같을 거야. 그러면 그때 최대값 S5 또는 S6은 여기다가 5 아니면 6을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60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과정들을 한번 풀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화 문제 두 개를 만나볼 건데, 계산도 좀 길고 많이 까다로워요. 잘 보세요. 자, 일단은 뭐 절대값이 3개나 등장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제를 풀기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석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를 왼쪽에다 좀 정리를 해볼게. 일단은 첫 번째 항이 양수라 그랬어. A1이 양수. 그리고 공차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렇죠? 자, 공차에 대한 정보는 없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은 만약에 그 공차가 양수였다고 해보면 모든 항이 전부 다 갈수록 점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공차가 양수가 되는 순간 수열 A에는 갈수록 커지는 증가수열이 될 건데, 그런데 첫 번째 항조차도 양수였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AN이 전부 다 0보다 커지는 결과가 되겠지. 단 한 번도 음수가 나올 리가 없다고. 그지? 그러면 모든 AN이 다 양수라면은, 그지? 그러면 모든 항이 다 양수라면은 세 번째 항까지 더한 S3도 양수일 거고,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한 S6도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 자체가 양수니까 가면 갈수록 그 합이 커지고 있을 건데 얘네들의 절대값 자체가 같을 수가 없죠. 이해하십니까? 다시 천천히.
만약에 공차가 양수였으면 항이 점점점 커지는 수열이 될 거라고, 숫자 자체가. 그러면 이거를 양수 3개를 합해보거나 양수 6개를 합해보거나 했을 때 이것들의 합은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다. 즉 S3도 양수고 S6도 양수가 될 건데 이 값이 절대값이 같을 수가 절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 공차가 0보다 크다고 해보면 여기서 모순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따라서 첫 번째 항이 양수이면서 동시에 공차라는 값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의 시작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S라고 하는 항들은 점점 갈수록 작아질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언젠가는, 그러니까 S라는 값 자체가 갈수록 작아진다가 아니고, 다시 일반항 AN이 첫 번째는 플러스, 두 번째도 플러스, 세 번째도 플러스, 계속 플러스가 나오다가 어느 순간 마이너스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까지 더할 때는 S가 점점점 커지겠지만 여기서부터는 S가 작아지겠죠. 이해하지? 그래서 뭔가 이런 상태로 문제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해보면 S3가 S6랑 같은 상황이라고 먼저 생각해 볼 거야. 어쨌거나 이제 여기가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끌마 왔다 갔다 할 건데 결국에 얘네들이 같다라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얘네들이 부호가 반대하는 상황으로 존재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만약에 1번 다 해서보자. 1번 S3번과 S6번이 서로 같은 상태였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랑 A1부터 A2, A3, A4 이렇게 해서 6번까지를 다 합하는 게 서로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만큼이 이렇게 사라진다고 해보시면은 여기서 얻어지는 결과 첫 번째는 얘가 되겠죠. A4번 더하기 A5번 더하기 A6번은 0이다. 그치? 근데 한번 생각해봐. 저 분홍색식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얘네들은 연속하는 등차 수열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거 2개를 합하게 되면은 무조건 여기에 2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말해주는 건 이것도 되는 거지. 3A5번이 0이다. 그래서 A 5번째 항이 0이다 라는 말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식을 복잡하게 풀어 나갈 건데 여기랑 여기에 대한 해석은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를 한번 써봐야 될 건데, 그러면 이제 S11이 뭔지를 좀 생각해봐야 된다. 근데 S11이라고 하는 거는 2분의 항의 개수는 11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니까 여기가 2A 플러스 10D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A1 더하기 A10이니까. 근데 여기서 이 파란색에서 얻은 결과를 우리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A 플러스 4D가 0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D다. 그러니까 되게 나는 이런 계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딱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 그러면 이제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 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을 다 써먹어야 될 건데 현재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를 집어넣어가지고 막 계산을 복잡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라는 얘기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D면 마이너스 4D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가 2분의 11 곱하기 마이너스 4D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8D 더하기 10D니까 2D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11D가 되는데, 잘 봐라, 11D가 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공차가 음수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고 왔잖아. 그래서 S11이라고 하는 거는 11D인데 걔가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따라서 S3번과 다시 S11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1D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절대값 S11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표현은 11D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음수일 거니까 마이너스 11D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가 얼마인지 안 거 아니야. 여기가 얼마인지 알았으니까 이제는 얘랑 같다라고 놓고 한번 식을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니까 그치? 그럼 얘는 그냥 3A2라고 쓰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그런데 얘는 3 곱하기 A 플러스 D잖아요? 그러면 A 값 대신에 마이너스 4D가 들어간다고 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D가 되니까 전체 마이너스 9D가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 좀 식을 좀 짧게 써볼게. 여기다가 2번까지 쓰고 싶어서. 자, 그러면 S3번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고 그거는 3A2가 된다. 그러면 얘가 3으로 묶어서 A 플러스 D니까 3으로 묶어서 마이너스 4D 플러스 D고 이게 마이너스 9D가 이게 첫 번째 얘기. 그 다음에 S11은 S11 절대값 씌우고 빼기 3이라는 것은 지금 이 표현에 의해서 마이너스 11D 빼기 3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에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현재 이제 우리가 얻어낸 식은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9D라고 하는 식과 마이너스 11D 빼기 3이라는 식이 서로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11D를 넘겨서 여기가 2D가 될 거고 그러면 그 D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면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면 이때 첫 번째 A라는 그 A1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들어가시면 얼마니? 6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문제 1번의 결론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줄 쳐놓고 똑같이 이제 2번을 해볼 건데 자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S3랑 S6번이랑 부호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같은 거 해봤으면 부호가 다를 때도 해봐야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이때는 S3번과 S6번의 합이 0일 수밖에 없겠죠. 넘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식을 좀 복잡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어쨌거나 결국에는 그 등차수열의 합공식에서 이런 거를 연립해 나간다가 지금 이 문제의 컨셉인 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얘를 좀 복잡하게 식을 써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한번 해볼게. 그러면 2분의 얘는 3 곱하기 A1 더하기 A3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6 곱하기 A1 더하기 A6번 이렇게 되겠죠. 그게 항이 합이 0이다. 그러면 어차피 양변에 2를 곱해서 여기 2를 지울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양변에 3을 날릴 수도 있는 거니까 3 지우고 3 지워서 여기에 숫자가 2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식을 한번 정리해보면은 A1, A 얘는 A1이고 얘는 A3니까 A 플러스 A 플러스 2D죠. 그래서 여기가 2A 플러스 2D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A 플러스 5D니까 2A 플러스 5D잖아. 그래서 2배 해놓고 2A 플러스 5D 결국 그냥 그게 0이라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제 계산해서 2A 플러스 4D 그러니까 총 6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D 플러스 10D가 될 거니까 12D가 되겠네. 그러면 이때 말뜻은 이제 A가 마이너스 2D랑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2번 상황을 풀고 있을 때만큼은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 상태에서 똑같이 S11을 구해보면 S11은 이 상태에서 식이 지금 2분의 11 곱하기 A 그러니까 2A 플러스 10D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생각해봐. 2A 플러스 10D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A를 마이너스 2D라고 알고 있어.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D야. 그럼 여기가 현재 6D가 되나 그죠? 그러면 얘가 들어갔을 때 남는 것이
6D에 66D에 나누기 2니까 여기가 33D가 되는 거잖아. 근데 어쨌거나 지금 D는 음수죠. D는 음수니까 현재 얘도 음수야. 그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 S3라고 하는 부분과 절대값의 S11 빼기 3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로 같으면 되는 건데 여기도 절대값이지. 이 두 식을 한번 똑같이 계산해보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위에서 우리가 썼던 걸 좀 활용해 보면은 어쨌거나 S3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맞죠? 여기까지. 그런데 위에서는 이제 A가 요거였으니까 A 값 대신에 마이너스 4D를 집어넣고 식이 이렇게 바뀐 것 뿐이고, 그럼 지금부터는 A가 마이너스 2D였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D를 집어넣게 되면 이쪽의 값은 마이너스 3D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에 S11이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우리가 구한 게 33D였으니까 근데 얘가 음수일 거니까 부호가 바뀌어 나올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33D에 빼기 3이겠지. 그게 서로 같다라고 풀면 되는 거니까 넘어가 보시게 되면 결과니 30D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D가 마이너스 10분의 1인 거죠. 그러면 D가 마이너스 10분의 1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첫 번째 항이니까 그걸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A라고 하는 값이 5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다. 정답은 이제 가능성이 이거 두 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A가 이렇게 두 개로 구해진 거니까 그 두 개를 더해서 정답이 뭐 5분의 31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계산 과정을 그냥 아마 내 말 안 듣고 혼자 알아서 하면 더 빨리 했을 건데, 저는 이제 어떤 학생이 보더라도 이해를 하게끔 이런 걸 하나하나 다 풀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 거고, 어쨌거나 봐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차가 음수란 얘기야. 공차가 음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해 나가는 모든 S3나 S6나 S11 같은 이런 항들의 모양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밝혀지게 되면 결국에 그 녀석의 부호가 얼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죠. 얘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만나봤자 그냥 양수로 꺼내니까 부호가 바뀌겠지. 마찬가지. 알겠지?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멈추고 식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그래서 얘네 두 개를 합하면 5분의 32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심화 문제 2번. 자, 이 다음 문제도 보시면 막 절대값 들어있고 또 막 S가 들어있고 막 이러니까 결국에는 좀 당연히 문제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얘도 똑같이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일단 이 가족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가족권에서 보세요. S라고 하는 거는 S7과 S8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S7도 최소고 S8도 최소래요. 그죠? 그러면 이 가족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되게 많다. 자, 생각해보세요. 가족권에서 알 수 있는 거는 S7도 최소고 S8도 최소라다. 그치? 그러면 야, 최소값이 두 개일 수는 없잖아. 따라서 S7번의 값과 S8번의 값이 같다는 거야. 최소값은 유일하니까. 가장 작은 게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 얘는 마이너스 8인데 얘가 마이너스 9야. 그럼 최소값이 얘지, 얘가 아니고. 얘가 1이야, 얘가 2야. 그럼 얘가 최소값이지.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S7과 S8이 서로 같다는 결론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A1부터 A7번까지 항의 합과 A1부터 A8번까지 항의 합이 서로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8번의 값이 0이라는 얘기죠. 그지? 8번째 항이 0이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그리고 최대가 아니고 최소잖아요. 최소? 그럼 최소가 언제 생기는지를 보면은 아까 그 문제랑 똑같아. 일반적으로 항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처럼 8번째 항에서 0이 딱 하고 등장하고 그 다음 번째부터 이렇게 양수가 등장해줘야 여기까지를 더한 게 최소, 여기까지를 더한 게 최소, 여기서부터는 최소가 아니야. 점점 커지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얘가 최대가 아니고 최소기 때문에 그 다음 추가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 공차 D는 양수라는 거예요. 됐지? 한마디로 뭐냐면 AN은 수열 AN은 증가수열이야. 증가수열. 그러니까 갈수록 항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S8까지가 딱 최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된다. 인데 봐봐. A8번이 0이기 때문에 이거를 A 플러스 7D가 0이다까지로 메모를 해놓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7D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현재 공차는 양수인 거고요.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가족번의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조번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나조번에서 절대값을 씌워서 S를 구했어. 다시 합을 해놓고 절대값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수열 AN이 증가수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갈수록 항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SM의 값보다 SEM의 값이 더 클 수밖에 없죠. 조금이라도 더 더한 거니까. 맞나? 왜냐면 A n번째 한 가지 합이 양수가 된다면,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일반항이 만약에 양수들이 들어있는 상태가 된다면은 결국에 얘네가 더 많이 더한 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얘네가 A1부터 시작해서 AM도 있고 AEM도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전부 다 음수라고 해봐. 그럼 당연히 이게 더 작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보면 어디서 이 마이너스가 끝났고 여기서 이렇게 플러스가 오고 있는 상태라고 해보면 여기까지 더하는 게 더 크지 않겠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얘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얘랑 그 관계성을 봤을 때 그게 같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오른쪽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봐봐. 그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n이 8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치? 만약에 이제 이런 힌트가 없으면 방금 내가 한 게 그냥 단순히 추측에 불과한 건데 잘 봐. n번째 항이 8보다 커. 우리는 A1, A2 가다가 이제 A8번도 있고 근데 그 A8번이 0인 걸 우리가 방금 여기서 구했어. 근데 A8번보다 큰 쪽에 AN번도 있는 거고 AEN번도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AN번째 하면 플러스일 거고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플러스일 거 아니야? 따라서 지금 나조번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S, M과 S, E, M 중에는 반드시 S, E, M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치? 그런데 절대값 S, M도 162가 되는 거고 절대값 S, E, M도 16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둘 다 162가 될 건데 무조건 이쪽이 클 수밖에 없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얘가 160이고 얘가 마이너스 162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나조건이 갖고 있는 식 첫 번째, 두 번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SM은 2분의 M 곱하기 항의 개수죠. 그 다음에 A1 플러스 AM 이렇게 나올 건데 잘 봐봐. 얘는 2분의 M 해놓고 이제 여기를 계산을 하셔야 돼. 결국에 2A 플러스 M 빼기 1D가 되는 거 맞죠? 그지?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 우리가 위에서 요런 거를 이미 하나 캐치하고 왔기 때문에 얘를 이제 나줘버린 식에다가 이렇게 대입해주게 되면 문자가 좀 줄어들어. 지금 보면 문자가 m도 있고 a도 있고 d도 있고 너무 많잖아. 근데 a 값 대신에 d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문자가 m하고 d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요 식이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야. 2분의 m에 a 값 대신에 마이너스 7d가 들어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14d지. 그게 여기 들어갈 거니까 어떻게 쓸까? m 마이너스 15의 d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죠? 그렇지? m-15d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이 현재 마이너스 160이랑 같은 거지. 자 그리고 SEM은 2분의 항의 개수는 2m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항 A1 마지막 항 AEM 그러면 2분의 2m에 이제 얘기를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2m 빼기 1 d겠네. 그럼 또 역시나 a 대신에 마이너스 7d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4d야. 여기 묶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5d로 들어가겠지.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약분을 쳐놓고 나면은 m 곱하기 2m-15d 이렇게 되는 게 플러스의 160이라는 결과가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현재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된 건데 요거 두 개를 조금만 더 이쁘게 정리를 해보면은 봐봐. 일단 요 2가 여기에 곱해진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쪽을 냅두면 m 곱하기 m 빼기 15에 d가 붙은 것이 2가 여기 곱해지면은 마이너스의 384가 이렇게 나올 거고 384? 324겠죠, 그죠? 324. 자 그리고 얘는 그냥 그대로 씁시다. m 곱하기 그 다음에 2m 빼기 15d 그지? 여기가 잘못 썼어. 자 미안해. 이게 d를 묶여 있어야지, 그지? d로 묶여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가 162. 그럼 결국에 어쨌거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두 개가 뭐야? 그냥 m과 d밖에 없는 연립방정식이야. 얘만 잘 풀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거를 또 막 전개를 하고 막 그렇게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그냥 요거 둘이 이렇게 싹 나눠버리시면 md가 지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2m 빼기 15분의 그 다음에 m 빼기 15 이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162분의 마이너스 324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를 여기다 올려주게 되면은 결국에 m 빼기 15가 마이너스 2랑 곱해지면은 마이너스 4m 그리고 플러스 3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넘어가서 5m은 45다. 그래서 m은 9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m 값이 9인 걸 알았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뭐 첫 번째 식에다가 넣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죠? 9 곱하기 m 빼기 15의 d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6d 아니겠어요? 그게 마이너스의 324 아니겠어요? 그럼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뒤집어주고 그지? 그럼 이게 54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 54 곱하기 d가 324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d가 6인 거지. 그럼 이제 공차 d가 6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맨 첫 번째로 돌아가서 A13번을 구할 때 써먹으면 되는 거고 자 우리는 현재 A8이 0인 걸 압니다. 그쵸? 그래서 A13번은 A8번에서 공차를 5개만 더 더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0인 거고 OD는 D가 6인 거를 집어넣으니까 30만큼 더 간 게 되겠죠. 그치? 정답은 30.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어쨌거나 되게 중요한 문자는 얘가 최소다. 그리고 두 개가 서로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네가 최소값은 유일하다의 성질에 의해서 서로 둘이 같다는 거고
그게 같긴 같은데 최소기 때문에 무조건 증가수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가능성이 점점점 커질 거고 그치? 그런데 이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8번째 항이 0이었기 때문에 8번째 항보다 더 큰 n번째 항에 대해서 형태가 이렇게 잡혀있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음수 또는 0이지만 이 뒤부터는 다 양수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양수끼리 있는 것들까지를 이렇게 합한 것보다는 여기까지 합한 게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 식도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 그 뒤부터는 이제 꾹 참고 계산을 들어간다는 얘기야. 알겠죠? 아마 이거를 혼자 풀어보신 분들도 뭐 느낌적으로 그냥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겠지라고 풀었겠지만 정확한 의미 자체가 요것 때문에 얘가 클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들어있어야 확실하게 푼 거지, 그치? 그래서 좀 만만치 않은 강의였던 것 같은데 17강 이 두 문제 꼭 잘 복습해 보시고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 절대값이 들어있고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는 거는 수능에 자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수능에서 다루는 주제를 내신에 낼 수밖에 없죠. 그치? 생각해봐. 고1 거랑 고2 거랑 달라. 왜? 고1 건 수능에 안 나오고 고2 건 수능에 나오니까. 그래서 수능에 자주 나오는 테마들을 내신에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런 거니까 한번 잘 보자 이런 얘기고 안 되시면 꼭 다시 질문하세요. 알겠죠?